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우리 호종이랑 무공이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관광 마케팅팀의 최유나 주임입니다. 저는 현재 여행 가는 달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구미대양주팀 이다영 주임입니다. 저는 현재 미주 지역 맡고 있고 한국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인 대상으로 박람회, 엑스포 등과 같은 특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GPT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채용 정보를 알려주세요. 작년에 뭐가 궁금했는지 기억이 나나? 이제 기본적인 채용 정보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음. 채용 인원이라든지 전형이라든지. 그럼 일단 몇 명 뽑는지 한번 물어볼까? 오, 28명. 근데 진짜 꽤 정확한 것 같아. 우리는 몇 명 뽑았대? 29명. 29명. 근데 작년보다 전형이 되게 많아졌다. 우리는 회계가 아니라 데이터 직렬이 있었는데 또 어떤 것들이 궁금했어? 일단 우리 회사가 외국어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외국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돼? 토익 그때도 800이었던 것 같고 숫자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복수 외국어 자격증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나는 영어를 입사를 했지만 일본어를 등록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아. 일본 팀에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닐까? 그러면은 일본어로 가점을 받은 건가? 사실 가점을 받진 않았어. 아. 들어와서 입력했기 때문에 아. 나는 영어랑 스페인어가 있어가지고 영어를 충족을 한 다음에 스페인어가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입력을 했었어. 나 같은 경우도 영어로 일단 기본 점수를 넘겼고 그 다음에 중국어 자격증으로 복수 외국어 가점을 받았던 것 같아. 복수 외국어 가점은 어떤 언어가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 이거는 기본 아닌가? 영어 토익 맞추는 거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등록하신 분들은 영어가 복수 외국어로 있을 때 가점을 주는 것 같아. 이제 만점에 3% 가산점이 되니까 정말 컸었던 것 같아. 나는 그 비율이. 면접을 몇 번 보는지 음. 채용 절차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한 서류 적부는 맞고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NCS랑 우리 전공 다들 전공은 어떤 거 했었어? 나는 경영학을 나도 경영학. 대부분 경영학을 하는 것 같아. 맞아. 이번엔 맞아. 회계 전형을 따로 뽑으면서 했나?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직무랑 외국어를 1차에 보고 그다음에 역량 면접 이걸 2차로 보고 GPT가 알지는 모르겠는데 신입분들의 나이? 근데 모를 것 같긴 하다. 물어보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를 하긴 하네.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실제로 틀린 건 아닌데 타기업이나 일반 기업보다 다양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챗 GPT가 그런 것까지 파악해 주지는 할 수 못하는 것 없지. 같아요. 할 수 없지. 응. 저희 동기 중에서 이제 저랑 거의 한 30살로 차이가 나는 이제 동기분이 계세요. 이렇게 GPT 통해 검색하고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원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저희 정말 나이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좀 이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틀렸어. 그래, 챗 GPT야 40대도 들어올 수 있다고. 답변보다 훨씬 나이대가 입사를 하더라고. 한국관광공사는 나이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답을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오, 바로 그 적용을 잘한다. 그러게. 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은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우리 공사가 추구하는 약간 블라인드 제도랑 좀 맞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저 성명 학교 지역 사진 같은 게 없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 볼 수 있긴 하잖아.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얼마나 채용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 그런 것도 좀 GPT가 대답해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한 거. 할 수 있을까? 물어보자. 약 1, 2년 정도. 얼마나 준비했어? NCS 시험이 있다 보니까 나도 시험 준비 때문에 한 8개월 정도는 걸렸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어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어학 자격증 같은 건 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덜 걸렸었던 것 같아. 나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내가 관광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이런 관광 관련 지식들을 뭔가 습득하는 기간은 좀 적게 걸렸고 대신 나는 NCS 준비가 꽤 걸렸던 것 같아. 나도 한 5,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나는 회사를 다니다가 왔잖아.
그래서 그 저번 회사를 준비할 때 사실 NCS 비슷한 거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필기 준비를 하는데 조금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고 전공 같은 경우는 경영학은 처음부터 다시 했지. 그래서 그거에 제일 큰 시간이 소요가 됐고 자기소개서 준비 같은 경우도 사실 베이스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하는 수준이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필기 준비가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 GPT가 말하는 것보다는 적게 걸리는 편이긴 하네. 이 말도 아예 틀리지는 않은 게 아예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은 뭐 1, 2년 잡는 거는 또 자연스러운 거라가지고 너 좀 하는데 이렇게 입력 한번 해봐. 꽤 정확한데 고마워. 고마움을 표현하면 더 잘해준다고 합니다. 되게 좋아한다. 네. 네. 근데 챗 GPT가 답을 잘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마 내 생각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질문을 보고 우리가 한번 이번에 대답을 해주는 게 좀 어떨까? 우리가 챗 GPT보다 잘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치. 여전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의 그 여지를 남겨두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지 솔직히 나는 아직 감이 안 오거든? 우리가 각자 어느 정도 관광 지식을 준비했는지 정도 말씀드리면 좀 어떨까? 관광 용어 같은 거는 혹시 따로 공부 안 했었어? 나는 사실 관광을 전공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마음에 난 준비를 했었던 것 같거든? 관광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관광학 기본 용어를 모르는 거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런 관련 정보가 있는 거는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 관광공사가 하는 일들을 아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좀 알려줘야겠다. 관광학 자체보다는 한국관광공사가 주도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관광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중점 분야까지 나오니까 더 공부하기 수월할 것 같아. 홈페이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에서? 실제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본 적이 있어? 글쎄, 솔직히 말하면 참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도. 난 솔직히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만 다 보기도 조금 벅찼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있는 관광 사업만 다 알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관광공사 홈페이지 이외에 굳이 보고 싶다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 면접도 있고 하니까 UNWTO나 아니면 파타 같은 그런 국제기구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게 영어로 나온 뉴스들이 잘 되어 있거든. 그런 거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홈페이지 글로만 보면 너무 지루하잖아. 근데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어떻게 약간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 그 그치, TV, 그치. 한국관광공사 TV 보거나 아니면 이제 각 지역 팀들마다 또 SNS 채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 같은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바로 한국관광공사 TV를 팔로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기운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취준생 과한 걸 요구한다. 홍보하기에는 너무 과학 같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중점적으로 근데 우리가 홈페이지 외에 정보 알려달라 해놓고 관광공사 TV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한국관광공사 공사 TV를 포함해서 KTO SNS를 팔로우하고 꼭 봐야 할 것 같아. 봐야 해. 그러면서 한국관광공사를 준비하려면 주말 평일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로 필요할까? 와, 거의 내 인생 플랜을 짜주는 챗GPT라고 볼 수 있겠네. 언니 이직한 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회사를 휴직을 하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긴 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 뭐 대신에 회사를 다니던 안 다니던 나는 사실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뻔한 대답일 수는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 공부 시간은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한 것 같아? 정말 공부 안 될 때는 한 6시간? 그리고 해야겠다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필기 앞서서는 10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공부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분도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민보다는 사실 그냥 빨리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고민하느라 날아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정말 다 투자한 다음에 안 되면 다시 생각해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 꽤나 도움이 되는 답변인 것 같아. 요거는 진짜 모를 것 같긴 한데 GPT가 코리아 전환자? 진짜 해외 경험이 풍부한 지원자가 많은 것 같아. 호주나 이런 데서 막 10년 그치. 동안 살다 온 친구도 있고 하니까 뭔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 치고는 좀 잘하시는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30살 정도 차이 나는 동기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인상 깊은 동기도 있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또 기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그런 동기도 있기 때문에 뭔가 경험이 되게 풍부한 그런 동기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례 예시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네. 아, 그쵸. 잘 알고 대답하는 거 맞지? 유리할 수는 있다. 필수 조건은 아니다. 또 사례를 갑자기 얘기하고 있어. 언니 관광 관련 경험 있다 했나? 나는 관광은 사실 전혀 없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이 있거든. 뜨는 관광은 이유가 있다. 나도 그때 봤었어. 직접적으로 면접에 도움이 됐다라기보다는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좀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관광은 없지만 직무 경험은 있었기 때문에 완전 다른 직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관광 관련 경험이 전혀 없어도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관광공사의 책 등을 통해 지식을 쌓고 합격하신 분이 합격하셨대. 참고해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광 분야에서 일했다거나 하는 이력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관광에 대한 나의 열정이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나 뭐 공부에 대한 증명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조금 소신 발언을 하자면 난 내 경험과 강점을 강조하면서 이걸 관광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까지 넣으면 베스트가 될 수 있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사실 들었어. 하지만 하루밖에 없다면? 관광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를 선택을 할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독특하게 있는 강점이나 경험이 아닌 이상 사실 면접관분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지루하고 비슷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럴 때 나만의 관광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를 내서 면접관님들한테 나를 각인시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 경험과 강점을 했을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왜 이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 그걸 만약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면 진정성이 없네. 그냥 한번 와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나는 경험과 강점 그리고 왜 한국관광공사인가 이거를 확실히 더 준비를 했을 것 같아. 근데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좋은 답변이야. 둘 다 준비를 하는 게 맞지. 고마워. 면접 때 나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질문. 나는 면접을 할 때 꼬리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심도 있게 물어봐 주신 질문들이 좀 많았거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면접장을 나왔었던 것 같아. 엄청 독특하거나 뭐, 이거 무슨 질문이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긴 해. 한국의 숨겨진 관광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캠페인을 기획해보세요. 거의 1년짜리 사업을 이런 거를 뭐 면접 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진 않아. 예상치 못해 질문을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국관광공사의 인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셨었어. 근데 갑자기 당황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왜냐면 지어내면 더 맞아.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러고 붙은 거 보니까 다행히 크게 감점은 안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거에는 크게 시간 끌지 않고 이렇게 솔직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 않아. 독특하지 않고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으시잖아.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을까? 나는 사실 이거 입사 준비를 할 때 좀 지방이 있어가지고 스터디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근데 나는 구할 수 있다면 스터디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 나 같은 경우는 필기랑 면접을 다 스터디를 구해서 했었고, 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NCS를 다 같이 모여서 시간 재고 푸는 걸로 연습을 했고, 필기 합격자 발표 나자마자 바로 그 단톡방에다가 같이 하시죠 해가지고 구했었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GPT 답은 뭐 이 정도는 근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기는 해 사실. 영어 능력을 강화한다? 뭐 당연한 거겠지 사실? 난 영어 면접 개인적으로 준비한 팁이 있긴 하거든. 영어 회화 시험을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서 영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컸었어. 영어 선생님이랑 매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어플 같은 거를 2달치를 미리 결제를 해서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2주 동안 그냥 매일 하는 걸로 해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좀 드렸어. 질문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조차도 솔직히 좀 아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다 그냥 리스트업을 해가서 선생님한테 이런 관광 질문만 위주로 준비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2주 동안 매일매일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어제 하던 영어 전화통화 하는 거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니까 떨지도 않았던 것 같고 조금 준비할 때 수월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되게 좋은 것 같아.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 맞아. 우리는 영어 기사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픽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나눠드리고 뭐 시간 제한을 둔 다음에 서로 랜덤 질문을 막 했는데 좀 쑥스럽잖아 우리끼리 영어 하기가. 그래서 질문은 한국어로 하고 대답만 이제 영어로 하고, 그리고 사실 서로의 영어 실력을 판단한다기보다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나는 스터디를 안 한 입장에서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 서로 좀 견제하는 거는 없는지? 약간 저 사람을 통해 많이 배우자 약간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준비할 땐 내가 스터디장이었는데 나는 아무래도 면접 경험이 좀 있는 편이니까 그런 거를 숨기거나 나만 합격해야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먼저 풀면은 돌아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을 다 같이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해. 일단 그리고 GPT 답변은 뻔하긴 해. 부족해. 깊이가 없는 내 생각에는 스터디를 잘 활용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좀 어이없을 수도 있겠다. 그치? 물어봐 놓고 계속. 동시에 대답해. 하나, 둘, 셋, 2번. 그러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 GPT도.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자. 세 줄 요약해줘. 답변이 너무 길어. 세 줄로 이렇게. 최대 3줄로 요약해줘. 맞아. 나는 여기는 동의를 해. 토익 800을 갖고 있다면 사실 800점이나 850점이나 크리티컬할 것 같진 않거든. 오히려 영어 면접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영어 면접 난이도는 어때? 중급 수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유창한 회화보다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영어 면접에서 지문을 주고 또 그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내가 읽고 이해한 대로만 말하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토익 800점을 넘으실 분들 수준이면은 그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맞아. 추가 질문이 있긴 했었어. 뭐 상황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관광 관련 질문도 나는 주셨던 것 같거든.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관광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답변하기 어려웠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 자기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서 꽤나 정확한데? 한번 칭찬해줘도 되겠지? 오. 본사에서 한 4, 5년 정도는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희망하에 지사에 나가는 것 같아. 동기 중에서는 국내 지사로 이미 간 친구들이 있기는 해가지고 그 친구들은 아마 희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 원주 이전에 와본 적 있어? 나는 사실 이 회사 면접 때문에 원주라는 곳에 처음 와봤는데 도시 자체가 좀 깔끔해서 나는 그 점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 원주가 위치가 되게 좋은 게 서울도 한 1시간 반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강릉이나 양양같이 뭐 서핑 활동이나 수영하러 가기에도 좋고 그래서 매번 동기들이랑 우리 잘 놀고 있잖아. 맞아. 나 그래서 원주 생활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맞아. 원주로 대부분 배치가 되고 직접 살아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 동기들끼리도 더 행복해지고 좋아. 우리의 인생을 응원해주고 있어. 점점 합이 맞아간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물어봤으니까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을 3줄 이하로 알려줘. 관련 직무 경험과 산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영어를 갖추고 면접을 준비하고 이런 당연한 것보다 조금 더 꿀팁을 알려달라고 해보는 거 어때? 좀 더 꿀팁을 3줄 이하로 알려줘. 아까보단 조금 더. 한 번 더? 네. 점점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 SNS를 원했지 맞아, 우리는. 맞아. 입사를 준비하면서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제 신입분들 영상 많이 찾아봤잖아. 그럼. 근데 볼 때마다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자극도 되고 좋았거든. 난 여기 아니면 나는 큰일 난다. 난 여기 아니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내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와 별개로 어쨌든 준비를 최선을 다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나중에 이런 장소에 나와서 말하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준비하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나 이거 이만큼 어렵게 준비했다라고 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준비하면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팁을 알려줄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 조금 더 재밌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재순이는 다르네요. 그러게. 방송까지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다고요? 사실 우리는 작년에 합격한 20대라고 할게요. 우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줘. 아니 너무 세 명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아니, 네. 아무튼, 네. 어쨌든 인물을 좋게 그려주긴 했네요. 이건 GPT가 우리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